안녕하세요. 샷이 따뜻한 집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샷시 교체할 때, 아파트 샷시나 빌라를 샷시 교체할 때 견적을 어떻게 받으면 잘 받는 건가, 견적 잘 받는 포인트를 좀 알려드릴까 그래요. 저희들이 전화로 견적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황당할 때가 어떤 경우냐. 저희 집 몇 평입니다. 저희 집 샷시 교체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? 하는 질문입니다. 참 난감합니다.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는 그만두고 몇 평이다 딱 하나 갖고 견적을 내달라고 하십니다. 근데 그분께서는 이 샷시를 아파트 평수로 받는 줄 아시나 봐요. 사실은 샷시 견적은 아파트 평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아파트 평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,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걸로 샷시 견적을 내주는 거냐. 아파트마다 창 크기가 다 달라요. 또 창 개수도 다 다릅니다. 또 이중창이냐 단창이냐 다 다릅니다. 높이가 다르고 장비를 어떤 거 써야 할지, 이 샷시 견적을 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몇 평인데 얼마입니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비근의 예를 들어서 30평일 경우 적게는 800 나오는 집도 있습니다. 전체 다 교체하는데, 유리라고 생긴 샷시를 다 교체할 때. 또 많게는 1500을 넘게 나오는 집도 있습니다.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샷시 견적을 의뢰하실 때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, 몇 평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, 어떤 아파트 무슨 동 몇 호다 해서 방문을 해서 견적을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이유인즉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이라도 그 집의 상황에 따라서 샷시 견적은 몇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. 이유인즉, 자, 어떤 집에는 안방이 확장돼 있고 작은 방이 확장이 돼 있고 심지어 전체 창이 다 확장돼 있는 집이 있고요. 일부만 확장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, 아예 처음에 분양받을 때 그대로인 집도 있습니다. 그럴 경우 확장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적게는 50만 원, 많게는 몇백만 원 차이도 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. 또 장비일 경우도 고층 저층 다르고, 사다리차를 몇 톤짜리를 쓰느냐, 또 스카이를 써야 하는 거냐, 윈치를 써야 하는 거에 따라 다 가격이 차이 납니다.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오로지 한 브랜드일 때 샷시 견적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. 그렇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3가지 쓰고 있습니다. KCC, 제연하늘창, 참존. 그렇다면 이 브랜드에 따라서도 또 금액이 많게는 한 10%, 12% 이렇게 차이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견적을 받으실 때는 번거롭더라도 우리 집을 방문해서 정확하게 견적을 내주십시오 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야기죠. 왜 그러냐? 샷시를 견적 내실 때 대부분 사람들이 묻는 게, 우리 집은 몇 T 유리로 해줍니까? 몇 미리로? 유리만 결정이 되면 견적이 나오냐? 그것 또한 아닙니다. 어떤 브랜드든 간에 이 프레임, 샷시는 크게 2가지로 나누죠. 유리와
프레임. 자, 그러면 유리의 두께에 따라서도 금액이 차이 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몰라도 이 프레임에도 어떤 회사든 간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제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 같으면 흔히 뭐 일반용, 발코니 전용 이렇게 나누듯이 KCC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쓰는 프레임이 뭐 118바, 120바, 140바 이래서 단창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 거 KCC의 중간 걸로 견적 내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. 뭐를 중간 걸을 해달라는 건지 납득이 잘 안 갑니다. 예를 들어서 유리를 중간 걸로 해달라는 건지 프레임을 중간 걸로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유리와 프레임을 중간 걸로 해달라는 건지. 자, 그러면 샤시 견적을 받으실 때 중간 걸로 해주세요 하는 말은 또 정답일까요? 그것 또한 아닙니다. 외부에 발코니 창이 대부분 고가 2,000이 넘습니다. 그러면 큰 창은 넓고 큰 창은 발코니 전용을 써줘야 외부 창은 단열이 잘 됩니다. 일반용으로 쓰거나 준발코니 이런 거 써서 춥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집을 어떤 유리, 몇 미리 유리, 뭐 유리 같은 경우는 16mm, 22mm, 24mm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유리인데요. 외부 같은 경우는 24mm를 써주는 게 좋고 또 거기에 옵션으로 노이도 있고 아르곤도 있고 아르곤 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, 옵션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샤시 견적을 내달라고 할 때는 번거롭더라도 무료 견적 신청을 하세요. 그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견적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 집에 와서 견적을 내주는데 쭉 한 바퀴 돌고 사이즈를 재고 아, 여기 얼마입니다. 이렇게 또 견적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. 그것 또한 온당치는 않습니다. 왜 그러냐? 그 집에 샤시를 교체하는 이유는 춥고 덥고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미관상 보기 싫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또 샤시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시 여기는 거는 창호 설계를 잘 해줘야 합니다. 창호 여는 방향, 문의 방향 이게 왜 중요하냐? 방충망을 반대 걸 끌어와서 옮겨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왜? 업체 측에서 자기들 맘대로 무조건 우측문을 열게 해줬어요. 방충망 거기다 놔야 하는데 좌측으로 옮겨 쓴다는 이야기죠. 그랬을 경우는 틈이 생겨서 벌레가 들어와요. 그렇듯이 또 맞바람을 치게끔 해줘야 환기도 잘 됩니다. 그래서 창호를 설계할 때 소비자하고 충분한 이야기에서 우리 생활 편리성과 환기를 같이 따져서 여는 방향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. 또 샤시 견적을 받다 보면 큰 창 밑에 하부 타일을 업체들이 많이들 해주고 있는데요. 이건 별도 견적이냐 업체에서 해주는 거냐. 또 내부 창을 할 때 도배지를 창호 교체하고 그대로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. 왜 그러냐면 옛날 건물은 창호를 뜯어내고 새 창호를 갖다 끼면은 수평 수직을 맞춰서 갖다 끼면은 어디는 틈새가 1cm 벌어지고 어디는 3cm가 벌어져요. 옛날 건물을 지을 때 수평 수직이 맞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에 약간 기울기가 생기죠. 집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조금은 생깁니다. 그러다 보면은 틈이 벌어져 있죠. 그럼 외부 쪽은 실리콘을 쏘고 그 틈새는 당연히 우레탄 폼을 채워요. 그러면 내부 쪽에 도배할 자리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. 몰딩을 쳐줘야 한다는 이야기죠. 뭐 몰딩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선이라고 하는 업체도 있고 뭐 호칭이 어땠든 간에 도배를 하기 쉽게끔 마무리를 쳐줘야 한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업체 측에서 어디까지 할 거냐. 이건 또 소비자하고 상의해서 이 두 가지 항목을 별도 견적으로 뽑는 업체들도 많아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부 타일이나
문선 이런 거는 별도 견적으로 넣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? 사실 자재값은 얼마 안 합니다. 샷시 웬만한 집 공사가 뭐 하루면 다 끝납니다. 하루면 다 끝나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가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고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견적을 받았다고 했을 때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면은 견적서라는 내용을 하나 써주는 업체가 있고, 뭐 심하게는 인테리어 같은 데서 다는 그렇지는 않을지 몰라도 대다수가 인테리어 업체에서 견적을 받을 경우 샤시를 같이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샤시 교체 일식 이렇게 해버립니다. 그럼 뭘 해주겠다는 건지, 몇 미리 유리를 껴주고 프레임은 뭘로 해주고 어디까지 작업을 해주고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. 그냥 일식 얼마. 그러면 소비자는 나중에 항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냥 샤시 교체만 해주면 되는 거죠. 그렇게 견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. 저희들이 한 집의 비근의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설치 의뢰서라는 걸 작성을 해주고 있어요. 이 설치 의뢰서에 보면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냐 일반이냐 표기를 하게 돼 있고요. 브랜드를 표기해 주게 돼 있고, 공사 장소를 명시하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프레임 바 종류, 그 다음에 두 짝문이냐 세 짝문이냐, 그 다음에 방충망 위치, 또 문을 여는 방향, 요 화살표가 문을 여는 방향이고 요 샵이 방충망의 위치입니다. 자, 어느 방에 어느 창에 이렇게 다 해주겠다. 또 이 집 공사는 현재 타일과 몰딩을 시공하라 돼 있고요. 건조대는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나 하는데 필요 없다고 해서 철거를 해주는 조건. 이렇게 해서 공사는 어느 날 할 거고, 이런 명시가 정확하게 돼야 한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이런 설치 의뢰서의 각 창별로 이거를 왜 소비자들한테 저희는 사진을 찍으라고 하느냐. 이게 공장에서도 이걸 갖고 작업을 하고 회사 관리팀도 이걸 보고 관리를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시공팀도 이걸 갖고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소비자도 우리 집 창호를 전체적으로 방충망은 어디에 설치하고 문은 여는 방향은 어떤 거고 이 샤시의 어떤 종류 프레임은 뭘로 들어오고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서 작성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계약입니다. 이 계약서에 보면은 금액과 시공 날짜, 또 여기 비곤안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 비곤안에는 뭐를 작성해 주냐. 몇 미리 유리, 노이 유리냐 몇 미리 유리냐, 또 방충망은 스테노로 다 넣어준다, 또는 어떤 작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서 요걸 한 부씩 소비자하고 같이 나눕니다. 자,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샤시 견적을 받을 때 두 가지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. 요 설치 의뢰서와 창호 설치 의뢰서, 또 계약서, 요걸 같이 첨부해서 갖고 계시다면 나중에 자, 견적을 받으면서 저도 헷갈릴 때가 있고, 저희들도 하루에 뭐 한 8집 이렇게 시공을 하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. 내가 이거를 소비자하고 어떻게 작성을 했지? 하면은 저도 이걸 봅니다. 그래서 가끔 소비자분들도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. 내가 안방창을 불투명을 했나요?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그린 노이 이렇게 들어가네요. 외부창, 또 안방은 미투일에서 불투명을 하네요. 자, 이러면 어떤 유리를 넣어주기로 했는지 헷갈릴 때 소비자하고 요걸 같이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라고 그래요. 자, 어떤 창에 어떤 유리를 바꿔주세요. 그럼 제작 전에는 바꿀 수가 있죠. 자, 오늘은 제가 아파트, 빌라, 샤시 견적 받는 요령, 저희들이 무료 견적을 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꼭 현장에서 같이 우리 집에 샤시 공사를 어떻게 해줄 건지 조목조목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고 판단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더 좋은 정보, 날씨가 많이 뜨거워요. 이제는 뜨거운데 저희 기사들도 일하느냐고 굉장히 힘듭니다.
여러분들도 건강에 유념하시고 더 좋은 정보 갖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